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8일 화요일 아침 부산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부산에서 발생한 우한 폐렴 30대 의심 환자는 자진 신고한 지 9시간 만에 음성 판정을 받아 격리 조치가 해제됐습니다. 설 연휴 마지막에 몰아친 태풍급 강풍에 선박 4척이 침수되거나 침몰했습니다. 김해공항에서는 결항 사태가 속출했습니다. 부산시가 지난 10년간 균형발전 기본 계획을 추진했지만 동서 간 격차는 더 심해졌습니다. 북구와 사상, 사하구, 이른바 강동권의 삶의 질이 동부산권과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상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수동 책방골목의 쇠퇴가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자체는 50억 원을 들였지만 해마다 방문객이 줄면서 서점 수가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부산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의심 환자가 자진 신고를 접수한 지 9시간 만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산시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 거주하다 설 명절을 맞아 부산에 입국한 30대 여성 A씨가 38도에 가까운 발열 증상을 보여 한 대학병원으로 이송돼 격리된 뒤 판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음성 판정으로 확인돼 격리 조치를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와 접촉하거나 의심 증세를 보인 3명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산시는 방역 대책반을 구성하고 질병관리본부와 24시간 긴급상황 근무 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 부산의 때 아닌 비바람으로 바지선 5척이 침수되거나 침몰했습니다. 한때 초속 28m가 넘는 태풍급 바람으로 김해공항엔 윈드시어 경보가 내려지고 항공기 결항과 지연이 잇따랐습니다. 박준호 기자입니다. 부산 영도구 청학부두 계류장입니다. 정박 중인 바지선과 선박들이 거친 파도에 밀려 아래 위로 심하게 흔들립니다. 깨진 콘크리트 조각들이 널브러져 있고 바닷물도 쉴 새 없이 넘쳐 흘러듭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 부산에 비바람이 몰아쳐 부두에 정박 중인 바지선 한 척이 침몰했고 다른 4척은 침수됐습니다. 지금 보이는 노란색 배의 바지선은 70%가량 침몰해 있고 그 아래엔 또 다른 바지선이 완전히 침몰해 가라앉아 있는 상황입니다. 선장 1명은 급히 구조돼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1명에 대해서 구조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기름 유출 등에 대하여 올현서 설치 및 방제 업체를 동원하여 순간 초속 28m가 넘는 태풍급 바람 탓에 부산소방본부에는 하루 종일 간판 탈락 등 70여 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김해공항에는 윈드시어 경보가 내려져 항공편 88편이 결항과 지연 사태를 빚었습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설 연휴가 끝난 오늘 부산은 세찬 비바람은 잠잠해지고 있지만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6도를 기록했고 낮 최고 기온은 12도로 예상돼 어제보다는 2도가량 높을 걸로 보입니다.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여전히 최대 초속 15m의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겠고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여서 안전사고와 시설물 관리에 주의해야 합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동부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8m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기상청은 강풍주의보는 오늘 오전, 풍랑주의보는 오늘 밤 늦게 해제될 걸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부산의 동서불균형 개발 격차는 오래된 난제입니다. 부산시가 지난 10년 동안 균형발전 기본 계획을 추진했지만 그 성과는 미미했는데요. 동서 간 소득 격차는 더 벌어지고 북구와 사상, 사하구, 이른바 강동권의 삶의 질 문제가 새롭게 부각됐습니다. 민성빈 기자입니다. 지난 2008년 월 소득 500만 원 이상 세대 비율을 보면 가장 높았던 동래와 가장 낮은 동구 5.4배 차이가 납니다. 10년 뒤엔 해운대구가 24.2%로 가장 높았는데 가장 낮은 중구와 역시 5.4배 차이가 났습니다. 고소득군이 동래에서 해운대로 이동했을 뿐 소득 격차 수준은 동일했습니다. 2008년 월 소득 200만 원 미만 세대가 가장 많았던 동구는 10년간 이 비율이 오히려 늘었습니다. 특히 소득지수에 있어서는 월 가구 소득 500만 원 이상의 숫자는 해운대구로 집중되어서
해운대 구와 다른 구와의 격차는 오히려 커진. 특히 그동안 동서 부산으로 구분짓다 보니 부각되지 않았던 북구와 사상, 사하, 이른바 강동권의 삶의 질 문제가 새롭게 부각됐습니다. 인구 10,000명당 의료 인력수는 기장과 강서권을 제외한 4개 권역 중 가장 적었고 10만 명당 공연시설수 현황 역시 4개 권역 중 강동권이 가장 적었습니다. 공단지대이기 때문에 일자리는 충분히 있고 생산성도 높지만 이제 주변 환경, 주거 여건이나 이러한 부분에서 굉장히 불비하기 때문에 이제 삶의 질이 개선되지 않음으로 해서 지역이 크게 개선되지 않은 그런 부산의 동서 불균형 문제는 많은 선출직 공무원들의 공약사항이었고 또 10년간 많은 예산이 투입됐지만 결국 문제의 본질인 소득 격차는 10년간 제자리였습니다. MBC 뉴스 민성빈입니다. 다음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제신문부터 만나보시죠. 부산시가 재송동 한진컨테이너 야적장 부지 개발을 위한 협상조정협의회를 가동하면서 도시계획법상 사전협상제 대상지 개발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현재 부산시 2030 도시기본계획에 따르면 사업자가 용도를 상향 조정해 개발할 때 반드시 부산시와 협상해야 할 대상지 10곳이 지정돼 있는데요. 현재 집행상 토지를 근거로 한 이익금 회수만 명시돼 있을 뿐 개발 사업에 따른 이익금을 배분할 근거가 없어 사업자 배만 불려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신문을 전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다음 달 13일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에 가구 공룡 이케아가 들어서면서 지역업계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라는 소식인데요. 이케아 개점으로 마주해 있는 롯데몰 동부산점은 집객의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지만 지역 가구업계는 시장이 잠식될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여 시각이 많다는 겁니다. 지역 가구업계는 이케아 광명점 개점으로 주변 가구와 생활용품 3건의 55%가 1년 만에 매출 감소를 경험했다며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부산일보입니다. 이기대 공원 부지의 3분의 1을 소유하고 있는 삼성문화재단이 이기대 공원을 민간 개발하지 않고 그대로 공원으로 유지한다는 소식입니다. 부산시는 삼성문화재단과 협의를 통해 이기대 공원 삼성 부지를 3년 동안 빌려 사유지에 부과되는 재산세를 전액 감면하는 형태로 운영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이기대 공원은 아파트와 호텔 등 부대 시설을 짓는 민간 개발 진행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기사입니다. 사상구 삼낙천 음악 분수가 방문객 부족으로 올해부터 운영을 중단한다는 소식입니다. 사상구는 지난해 8천만 원의 운영비를 들였지만 하루 평균 방문객이 15명으로까지 감소해 7년 만에 운영을 중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4대강 사업 중 하나로 국비 40억여 원이 투입된 만큼 전시 행정과 관리 부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보수동 책방골목, 부산 원도심의 대표 관광지인데요. 한때 책의 보고라고도 불렸지만 이젠 방문객도 점포도 크게 줄었습니다. 지자체와 상인들의 노력에도 옛 명성을 되찾는 일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 중구 보수동 책방골목. 줄지어 늘어선 점포 안팎으로 헌책들이 빼곡히 들어찼습니다. 비좁은 골목길 사이로 방문객 행렬이 이어지지만 이따금씩 빈 점포도 눈에 띕니다. 방문객들이 많이 줄었다고 봐야 되죠. 지금은 이제 방학 때니까 이제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하는데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죽었다고 봐야 되죠. 6.25 전쟁 직후 미군 부대에서 나온 헌책을 되팔면서 형성된 공간. 각종 고서부터 절판서적까지 전국에서 온갖 귀한 책들이 모이며 책의 보고로 불리기도 했지만 이젠 옛말이 됐습니다. 2000년대 이후 온라인 서점의 성장과 기업형 중고 서점의 등장으로 사람들 발길이 점차 뜸해진 겁니다. 한때 이곳 책방골목에는 100개 넘는 서점들이 몰려 있었지만 현재는 40여 곳으로 그 수가 크게 줄었습니다.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한 시도가 이어졌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기초단체가 책방골목 문화관을 짓고 간판과 가림막 설치비를 지원하는 등 지난 10년간 50억 원가량이 투입됐지만 큰 효과는 없었습니다. 책방골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난 연말
TF팀을 구성하여 아나바다 마켓 상설화, 보수동 책방 골목 내 도서 목록 데이터베이스화 등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방문객이 줄고 업주들의 고령화도 심화되는 상황에서 단순히 지원금을 쏟아붓기보단 공간적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다차원적 해법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MBC 뉴스 현지호입니다. 다음은 한 주간의 주요 사건, 사고 뒷이야기를 정리했습니다. 사건 수첩 류재민 기자입니다. 해운대구청 5급 공무원이 해수욕장 철거 관리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사실이 지난 20일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다음 날인 21일엔 해운대구청 단속 공무원이 공사장 12층 높이에서 떨어진 자재에 맞아 머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뒤숭숭한 소식이 하루 간격으로 잇따르면서 해운대구청은 사람 중심 미래도시라는 구정 목표보다 내부 직원들의 사기와 기강부터 챙기는 게 우선이라는 지적입니다. 새벽 시간 도로를 달리다 뒤늦게 발견한 철제빔과 충돌한 교통사고. 트레일러의 철제빔 뒤편에 경광등이 달려있어 어쨌든 법적으론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결국 철제빔을 미처 보지 못하고 들이받은 트럭 운전자가 모든 책임을 떠안게 됐습니다. 차량 수리비, 본인 치료비 모두 스스로 다 부담하게 된 건데 억울한 교통사고가 없도록 철제빔의 경광등을 더 밝게 하거나 확실히 식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집주인이 외출한 사이 고양이가 전기 레인지 전원을 눌러 또다시 불이 났습니다. 반려동물로 인한 화재가 지난해 부산에서만 6건이나 발생하면서 화재 경각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자리를 비울 땐 반드시 조리기기 전원을 뽑아두거나 경보형 감지기를 비치해 두어야 설마 하는 화재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MBC 뉴스 류잼리입니다. 우범지대로 전락할 위기에 놓인 빈집이 얼마나 많은지 전수 실태 조사가 실시됩니다. 조사만 하고 끝내지 않고 사정이 심각한 빈집은 주차장이나 공원 같은 공공시설로 조성한다고 합니다. 이용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구 학성공원 뒤편 주택가. 오래된 가옥 대문 앞에 상하수도 체납 고지서가 붙어 있고 문고리엔 2중 3중의 자물쇠가 잠겨 있습니다. 적어도 수년은 방치돼 있었던 빈집입니다. 20년째 옆집에 살았다는 한 주민은 이 빈집 하나 때문에 동네가 우범지대가 됐다고 말합니다. 좀 무섭고 그렇죠. 빈집이다 보니까. 그러고 막 쓰레기도 막 사람 안 사는 집을 던지고. 빈집이 문제가 되는 건 빈집 자체의 전염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한 곳으로 시작하더라도 점차 늘어나면 동네의 가치 자체를 떨어뜨립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와 5개 구군이 빈집 실태조사와 정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8년 관할 지자체가 빈집을 관리할 수 있는 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전수조사입니다. 빈집 정비를 하고 나서 그 부지에 대해서는 마을 주차장, 마을 정원, 마을 공원 등으로 조성해서 주민들한테 제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1년 이상 수도와 전기를 쓰지 않아 미사용 주택으로 분류된 집은 울산에만 7천여 곳. 울산시는 올 여름까지 조사를 마치고 빈집 소유주의 동의를 얻으면 빈집을 헐고 주차장이나 공원 같은 공공시설로 조성하는 정비 사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부산 지역구 현역 국회의원 18명 중 5명이 불출마 의사를 밝힌 가운데 추가적인 불출마 선언은 없을 것으로 전망돼 현역들의 컷오프 통과 여부가 주목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6명의 현역 의원들이 모두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치고 제도전에 나섰고 11명 가운데 5명이 불출마 선언을 한 자유한국당은 나머지 6명 가운데 얼마나 공천을 받을지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새로운 보수당 하태경 책임대표도 총선 출마에 강한 의지를 보이는 가운데 보수 통합 여부와 형태가 핵심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오는 28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의 아파트와 주택 등 주거용 건물 92건을 포함한 744억 원 규모 613건의 물건을 공매합니다. 이번 공매는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절반 정도 포함돼 있어서 실수요자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고 캠코 측은 밝혔습니다.
공매 물건은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의뢰한 물건으로 신고 공매 대상 물건은 온비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산시가 올해부터 도시철도 교통약자석 표식에 영유아 동반 고객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부산교통공사는 올해 3, 4호선을 시작으로 오는 2025년까지 전 노선에 영유아 동승자도 교통약자석에 앉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표식 개선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부산시는 또 현재 54면으로 운영하는 시청 주차장의 유아 동승 차량 우선 주차 구역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올해 부산 해운대 지역에 특급 호텔 2곳이 추가로 문을 열 예정이어서 해운대 호텔 업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부산시와 지역 호텔 업계에 따르면 260객실 규모의 롯데호텔 프리미엄 브랜드인 시그니엘 부산이 오는 6월 해운대 LCT에 문을 열 예정이며 신세계 조선호텔도 7, 8월쯤 개장을 목표로 300여 객실의 옛 노보텔 엠베서더 부산을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콘도미니엄을 제외한 부산 전체 호텔 객실 11,000여 개 가운데 3,600여 개가 해운대에 몰려 있으며 지난해 말 해운대 그랜드 호텔이 경영난으로 폐업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부산시가 시민의 교통비 절감을 위해 지난해 시범 사업으로 시행한 광역 알뜰 교통카드 마일리지 사업을 올해 확대 추진합니다. 대중교통 이용 시 보행이나 자전거 이용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이 사업은 1회 최대 800m, 최고 250원이 적립되며 월 15회 이상 이용 시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일리지는 광역 알뜰 교통카드 마일리지 앱을 내려받아 적립할 수 있으며 지난해 2,105명이 참여해 월 평균 1,505원의 교통비를 절감했다고 부산시는 밝혔습니다. 부산의 국방 분야 중소벤처 기업들이 지난해 1,352억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부산 국방벤처센터에 따르면 부산의 국방 분야 중소벤처 기업들은 지금까지 국방 분야 매출 4,600억 원과 국방과제 정부 지원금 530여억 원, 일자리 1,300개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항 항만구역 대기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측정망이 구축됩니다. 부산항만공사는 올해 9월까지 북한과 신항 등 20곳에 대기지 측정 장비와 함께 전광판을 설치해 오염물질별 농도를 현장 근로자에게 알리고 인터넷 누리집에 공개할 계획입니다. 측정 오염물질은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 6종류며 각종 농도가 높아지면 현장 근로자에게 마스크를 지급하거나 청소차를 투입하는 등 신속히 대응할 예정입니다. 설 연휴가 끝난 오늘 부산은 세찬 비바람은 잠잠해지고 있지만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6도를 기록했고 낮 최고 기온은 12도로 예상돼 어제보다는 2도가량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여전히 최대 초속 15m의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겠고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여 안전사고와 시설물 관리에 주의해야 합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동부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8m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기상청은 강풍주의보는 오늘 오전, 풍랑주의보는 오늘 밤 늦게 해제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화요일 아침에 보내드린 MBC 뉴스투데이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